먼저 백내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내장은 환자들이 눈에 백태가 끼었어요 라면서 내원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이 중 백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백내장은 이렇게 수정체가 하얗게 되어 눈이 하얀식으로 보이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눈과 카메라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수정체인데요. 그 수정체가 혼탁이 되어 맑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백내장이라고 정의합니다. 백내장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실명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ECD에서도 연평균 가장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환 중에 세 번째에 속해 있고요. 한국에서도 2018년도 기준 1년 동안 가장 많은 수술을 받은 질환이 백내장입니다. 이렇게 백내장이 잘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위험인자에는 물론 고령입니다. 그 외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호발하며 근시일 때 좀 더 호발합니다. 당뇨와 같은 전신질환도 관계가 있고 자외선 노출 시간이나 음주나 흡연의 기억력도 영향을 줍니다. 그 외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영양 상태도 백내장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내장의 증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력 저하입니다. 환자들이 대부분 안개가 낀 것 같다, 뿌옇게 보인다를 주소로 내원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하게 색감이 전 같지 않다, 눈부심이 너무 심하다, 낮에가 밤보다 오히려 더 흐리게 보이는 것 같다, 때로는 왠지 가까운 물체가 전보다 더 잘 보이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백내장의 분류는 연령에 따라서는 선천 타입과 후천 타입으로 나눌 수 있고, 선천 백내장의 가장 흔한 원인은 물론 유전과 임신 중의 모체의 감염입니다. 후천 백내장은 가장 흔한 것은 물론 연령이고요. 그 외에도 환경적 요인으로 자외선의 노출과 음주와 흡연 경력, 안구 외상, 당뇨와 같은 전신질환, 그리고 스테로이드 복용과 같은 의인성에 의해서 후천 백내장이 호발합니다. 또한 그 수정체의 혼탁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발생 위치에 따라 백내장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피질성 백내장, 핵 백내장, hunang화 백내장으로 분류할 수 있고, 백내장의 진행 정도에 따라 초기 백내장이냐, 성숙 백내장이냐, 과숙 백내장이냐, 이렇게 진행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백내장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의 진단은 단순하게 시력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력을 포함하여 안압과 세극등 현미경을 사용한 전안부의 검사, 그리고 도상 검안경을 사용한 안구 뒷부분의 검사 등 총체적인 검사가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진단 방법은 세극등 현미경입니다. 세극등 현미경은 생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생체 현미경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내장이 수정체의 어느 위치에서 얼마만큼의 혼탁이 진행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겠습니다. 백내장이 초기라고 진단되면 치료로서는 안약을 전환합니다. 그러나 이미 생성된 백내장은 안약 치료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진행의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다라는 효과를 기대하며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재들의 안약을 백내장 초기에 처방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된 백내장은 결국 궁극적 치료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적절한 도수를 가진 인공수정체를 삽입함으로써 백내장 치료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백내장 수술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력이겠지만 그 외에도 백내장의 진행 정도나 이 환자가 수술 후에 과연 시력 회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고려하여 수술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력은 얼마 이하가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0.5 이하일 경우에 수술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시력을 가졌어도 환자의 사회활동이나 취미활동의 정도, 그리고 환자의 그 수술을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이상의 시력을 가져도 백내장 수술은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시력 예후를 예측하는 데는 수술 전 안저의 소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안저 소견과는 다르게 당뇨 망막병증이나 황반 변성 또는 녹내장을 앓고 있다면 당연히 수술 후에 예측되는 시력 예후는 불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술을 할 때 마취는 국소 마취와 전신 마취 모두 다 가능합니다. 국소 마취는 마취제 안약을 떨어뜨려서 점안하는 점안 안약 마취 또는 주사를 사용하여 근육과 통증을 없애는 주사 마취 모두 가능합니다. 수술 방법은 초음파를 사용하여서 혼탁이 된 수정체를 이렇게 유화시켜서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을 저희들이 보통 시행합니다. 인공수정체는 인체에 해가 없는 재질인 PMMA라는 재질로 반영구적인 수명을 갖는 인공수정체를 이렇게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원리를 가진 제품들을 눈에 삽입하게 됩니다. 이런 백내장 수술 후의 합병증은 5% 이하로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출혈도 가능하고 포도막염, 녹내장, 그리고 각막의 부종 또는 황반의 부종, 더 나아가서 드물게 망막의 박리나 그리고 치명적인 안내염까지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의 빈도는 10,000명 중 1명 이하의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백내장 수술 후에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은 저런 심각한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자주 들어보신 말 중에 후발백내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뒤에 남긴 수정체 낭에서 약간의 혼탁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후발백내장이 생기면 외래에서 레이저를 사용하여서 간단히 그 혼탁을 제거하고 다시 시력의 호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환자들이 주의할 사항은 예전보다 그 기술도 발달하였고 저희가 입원을 시키지 않고 통념적으로 외래 베이스로 수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예전보다 주의사항이 많거나 힘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 일주일 정도는 안정하는 것이 좋겠고 주의사항을 지키며 안약을 철저히 잘 점안하는 것이 좋은 시력 획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